진정으로 그들을 위하고 싶다면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이 말로 질문을 해주세요. 이로운 클래스는 단순 오락이 아닌 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모태 솔로 편을 보다 보니까 이 어색한 침묵의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어색한 침묵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나만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번에 쫙 모아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로운 클래스다 보니까 뭐 단순 재미도 물론 추구하지만 그 외에 이로운 내용들에도 좀 많은 중점을 두고 있어요.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소외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숙님과 영호님이 서로 첫인상 선택에서 매칭이 돼서 차를 함께 타요. 물론 영호님을 선택한 영자님하고 정숙님도 뒷자리에 함께 타게 되는데요. 현숙님 역시 말씀을 잘하세요. 질문도 잘하시고 쭉 현숙님과 영호님 두 분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물론 솔로 나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전쟁이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분들께도 질문을 좀 할 수 있게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말을 잘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외되는 사람까지도 챙기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먼저 모임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을 할 때 앞 사람만 보거나 주목되는 사람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외되는 사람까지, 구석에 있는 사람까지 가끔 눈을 맞춰주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 말을 신나게 하는데 특정 사람하고만 눈을 마주치고 내 눈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외받고 있는 그 사람을 소외받지 않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는 마음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로우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말 좀 해. 바로 이 질문은요, 이미 소외된 사람을 두 번 죽이게 할 수 있어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주변의 반응을 의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이 말로 인해서 모두가 나를 의식하게 된 거예요. 소외받고 있는 나를요. 결국 로우리는 더 말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더 말이 없어지고 더 숨고 싶고, 저도 겪어왔거든요.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은 누구나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어떤 자리에서 소외될 때 웃겨도 웃음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진짜로 난 웃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썩수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임에서 소외된 사람을 함께 끌어가고 싶다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고 싶다면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럴 때는 함께 참여할 수 있게 꼭 이 말로 질문을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아 참, 너 저번에 보니까 애가 학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아 참, 너 저번에 말한 그건 좀 어떻게 됐어? 아 참, 그러고 보니까 너 누구랑 만난다고 하지 않았나? 아 참, 너 프로필 보니까 너 어디 놀러 갔다 온 거야?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이 말에 더 말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전 지금은 말이 없는 분을 보면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 묻지 않아요. 차라리 그분이 말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인데요. 유튜브에 질문 두 글자를 치면 연관 검색으로 질문 못하는 남자, 질문 안 하는 남자, 이렇게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질문을 어려워하는 남자분이 많아요. 그걸 답답해하는 여자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질문을 못하니까 특히 남자분들이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주저리 이 말 저 말을 해요. 그러다가 굳이 안 할 말이 튀어나오고 말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뭐 십기 김치찌개 사건 아시죠? 영수님 말하시는 거 잘 보면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사지 얘기니 화장실 얘기니 굳이 할 필요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2기 영철님도 질문을 해서 옥수님의 패를 알아내고 그거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데,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패를 다 오픈해버리게 돼요. 난 뭐도 싫어하고 또 뭐도 싫어하고 게임도 싫어해요. 하물며 옥수님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패를 다 오픈해버리게 되고 옥수님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해야 돼. 무슨 질문을 하지? 생각이 안 나네. 뭘 질문할지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질문이 뭘까요? 질문은 궁금함이에요.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사람과 있으면 그 사람이 궁금한 건 당연하잖아요. 질문을 질문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궁금함이라고 받아들이면 한결 생각이 잘 날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을 할 때 너무 나와 동떨어진 질문보다는 나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사실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가 답하고 나서 같은 질문을 할 확률도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답변에 전 이렇고 이렇더라고요 말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습관 중 하나인데
말할 거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것을 그분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뒤에 내가 말할 거리를 말하기도 편하고 대화도 길게 이어질 수 있고 뭐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변 분위기도 좋아지고 어색함도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썰렁하고 뭔가 싼 얘기를 했어. 근데 무표정으로 딱 끝났어. 분위기가 애매해져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쫙 흐를 거예요. 그 느낌이 있거든. 근데 똑같은 썰렁하고 뭔가 싸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영신님처럼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잘 웃어. 그러면 분위기가 오히려 좋아지기도 해요. 그 상황이 잘 모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잘 웃을 수 있나? 주변에 이걸 잘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어요. 잘 관찰해보고 집에서든 실전에서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엄마랑 얘기할 때 연습을 해본다든지 연습을 하면 결국엔 돼요. 연습 엄청 했는데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임 자리에서 내가 말을 별로 안 해도 존재감이 넘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말할 때 잘 들어주고 빵빵 웃어주는 거예요. 이경실 누나처럼. 이것만 잘하면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서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분위기에 잘 동화돼서 잘 웃게 되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생기면 말도 편하게 잘 나오게 돼요. 이 바람직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남중남고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겪어도 보고 노력도 많이 해왔거든요. 이런 노력으로 분명 변화가 돼 가요. 결국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나는 솔로 리뷰가 아닌 그동안 조금씩 드렸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모아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날까지 이로운 클래스는 계속됩니다.